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3월 21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5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04% 하락 마감을 하면서 소폭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안도랠리를 펼쳐오던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장중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항공기가 이제 추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비행기가 132명의 승객을 태운 채 산악 지역으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생존자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보잉의 주가가 3.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장 초반 3대 지수는 이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결국 오늘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 미국 시간으로 오전 12시 반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또 달러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는 등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 발언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이제 필요할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한 번의 회의 혹은 더 많은 회의에서 25bp 혹은 그 이상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차례 혹은 여러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중립이라는 일반적인 조치를 넘어서 더 제약적인 수준까지 긴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연준 당국자들은 이제 현재 인플레를 2%, 연간 인플레를 2% 정도로 가정했을 때 중립금리 수준은 2.5%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립금리 수준을 2.5%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현재 연준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연방기금금리 중간값이 1.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도 경기를 침체로 빠지게 하지 않는 연착륙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경제 침체 위험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한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2년물이 가장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2년물의 채권 금리도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10년물 채권 금리와 2년물 채권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플래트닝 현상이 이날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0년물과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차이의 격차인데요. 이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의 격차가 18.5bp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수익률 격차가 20bp 이하의 선으로 붕괴를 하고 점점 더 수익률 평탄화, 플래트닝 현상이 심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채권 수익률 격차의 축소는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채권 시장에서 이 두 선이 역전할 경우 이건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차 더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지금 이제 맞는 관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점점 이제 시장이 또 한 차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유가도 다시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물 WTI 가격이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112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110달러대 선으로 훌쩍 오른 셈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식시장의 랠리, 지난주 뉴욕 증시는 2020년 11월 이후 이제 최고의 한 주를 보냈었죠. 그 랠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이제 강력한 랠리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t's still a bear market. 아직 약세장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 멘트인데요. 이제 아직도 우리는 서스테이너블 바름, 주가의 바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아직까지 극심하게 이제 유동적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성장 전망이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주가의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약세장에 대한 전망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JP모건 마르코 폴라보니크 이날 또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강세 의견을 내놓으면서 JP모건이 이제 완전한 롱 포지션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주가의 상방 압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5,050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오늘 4,9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우려가 조만간 이제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연준 인사 발언입니다. 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또한 같은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로가 최선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6번 2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나왔던 보스틱 연은 총재의 발언은 다소 비둘기파적이었지만 이제 점심시간에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뉴스는 이제 다소 희석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인데요. 2월 전미활동지수는 0.5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월치였던 0.59 대비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또 이제 지수가 플러스 영역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에 관련해서 투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섹터별로 이제 유가가 다시 110달러대로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거의 3.7% 이상 오르면서 급등을 했고요. 기술주라든지 소비 관련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대체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보잉 항공기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 주가 3.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들도 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전장 대비 0.85%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전장 대비 1.74%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의 경우 엑소모빌은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격한 랠리를 보였던 주가가 오늘 다시 그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힌트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